조선의 궁궐에서 왕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신하들? 맞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떨었습니다. 궁녀들? 물론입니다. 그들은 왕의 그림자만 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성들? 당연히 그랬습니다. 왕은 하늘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답은 왕비입니다. 왕의 배우자, 궁궐의 여주인, 조선 최고의 여성. 그녀가 왕을 두려워했다고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왕비가 두려워한 건 왕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처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왕의 시선이 다른 여인에게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의 궁궐. 그곳은 한 남자와 수십 명의 여자가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왕비 1명, 후궁 수십 명, 상궁과 궁녀 수백 명, 모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남자를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왕비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왕의 사랑에 달려 있었고 그 사랑은 언제든 다른 여인에게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내명부 암투라는 단어가 70회 이상 등장합니다. 70회, 이것은 기록된 것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비가 후궁을 질시하여 궁중이 불안하다. 후궁이 왕비를 모함하였다. 짧은 문장들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수십 년간 이어진 증오, 복수, 생존의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내명부. 이것은 단순히 왕의 여인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궁궐 안의 또 다른 권력 구조였습니다. 남자들의 조정이 겉으로 드러난 권력이었다면 내면부는 그림자 속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싸운 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조선 궁궐의 내명부는 복잡한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왕비를 정점으로 후궁, 상궁, 궁녀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하지만 이 구조는 단순한 서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지도였고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왕비의 권력은 왕의 사랑에 달려 있었습니다. 왕이 그녀를 신뢰하고 존중하면 그녀의 권력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면 왕비는 그저 명목상의 지위만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후궁들의 지위는 아들을 낳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후궁은 평생 낮은 지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으면, 특히 그 아들이 세자가 되면 그녀의 위치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내명부의 가장 큰 긴장이었습니다. 왕비와 후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 표면적으로는 예를 갖추고 서로 존중했지만 그 안에서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 왕실의 제도 자체가 여인들을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명의 왕과 여러 명의 여인, 그 구조에서 여인들은 서로 협력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상승은 다른 사람의 하락을 의미했으니까요. 질투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습니다. 왕비의 심디를 들여다봅시다. 그녀는 조선 최고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그녀는 외로움을 배워야 했습니다. 왕은 그녀만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다른 여인의 처소로 가는 밤 그녀는 혼자 침전에 남아 미소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후궁이 왕의 충애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녀는 축하의 말을 건네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텅 빈 침전에서 식어가는 촛불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한 걸까? 이것이 왕비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그림자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가장 외로운 자리였고 왕비는 그 외로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후궁들은 열등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사랑을 받아도 공식적인 지위는 왕비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명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왕비보다 낫다는 것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녀의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특히 왕비에게 아들이 없다면 그 아들은 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안했습니다. 왕의 사랑은 언제든 식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총애받던 후궁이 오늘은 잊혔습니다. 후궁들은 끊임없이 불안했고 그 불안은 질투로 변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688년 조선의 궁궐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비가 폐위된 것입니다. 인현왕후 민씨, 그녀는 숙종의 정비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으로 교양과 덕망을 갖춘 완벽한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궁녀 출신 후궁 장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희빈, 그녀는 궁녀에서 시작해 후궁이 되었고 아들을 낳아 희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왕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것은 곧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장희빈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궁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영리했고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왕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숙종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세우겠다고. 1689년 인현왕후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비가 아무 죄도 없이 폐위된 것은 그녀의 죄는 단 하나,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년 후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1694년 인현왕후는 복위 되었고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희빈의 저주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숙종은 분노했고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은 죽었습니다. 한때 궁궐의 정점에 올랐던 여인은 사약을 마시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왕을 이용해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궁중의 암투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청나라의 후궁제, 일본 에도 시도의 오오쿠, 유럽 베르사유의 궁정,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폐쇄된 관력 구조에서 여성들의 생존 경쟁은 반복되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폐쇄된 관력, 여성 간의 생존 경쟁, 금기된 감정의 폭발. 모든 문화권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구조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남성 권력자와 여러 명의 여성. 여성들은 그 남성을 통해서만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직 남성의 총애를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은 질투였고 권력보다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조선 궁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나쁜 여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후궁들은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왕의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여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 사랑? 아닙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더 단순했습니다.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의 외로움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투했습니다. 질투는 그들이 여전히 감정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질투는 죄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진짜 문제는 구조였습니다. 한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를 같은 공간에 가두고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경작만 허락한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 여성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도구, 가문을 부흥시키는 도구, 후사를 잇는 도구. 그들의 감정과 욕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궁궐의 여인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이냐 생존이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 궁궐의 여인들은 그 잘못된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들은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